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 인천 연수구 등 지역에서요 이 신도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신흥구초원이 형성됐는데 6억 원 초과 주택의 전세거래 비중이 굉장히 또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들은요 업무지구 접근성 워낙에 좋죠. 그리고 또 교통망 등이라든지 거주 편의성이 워낙에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부유층 그리고 또 고소득층을 잔뜩 끌어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가 전세 시장을 형성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55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김채영,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입니다. 한 2년 동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정신이 없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일 못 이뤘으면 내년에 또 다시 잘 계획하셔서 이루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준비한 이 부동산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송파구 석촌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9호선이 지나가는 석촌 고분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사님, 이곳 송파구는 유동인구가 아주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통건물 위치는 석촌호수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 고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 석촌호수 지나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 수요나 유동인구가 풍부한 그런 곳에 위치한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올림픽공원 등 녹지공간도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통건물입니다. 네, 항상 든든한 지역이죠. 강남 3구로 꼽히는 이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에서도 이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 석촌동의 통건물을 만나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통건물은요, 지금 이제 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깨끗하고 반듯한 새로운 건물이 되겠고요. 일단 송파구, 강남 3구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안정적이게 투자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끊임없이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또 아파트면 아파트, 아파트가 요즘은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촌 호수 인근에 있는 통건물이기 때문에 평소에 유동인구도 많고 또 임차인들이 항상 풍부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그 가치는 미래 가치가 아주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요새는 그 가치에 투자하라. 여러분들 규제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하지만 그 가치에 투자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요. 석촌 고분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약 100평 정도 됩니다. 330.6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은 1190.05제곱미터.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되어 있고요. 또 전체가 상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무실도 있고 밑에는 상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이 조금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20년 다음 달에 준공 예정에 있는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건물이고요. 매매가는 10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지금 전면만 나와 있지만 좌우 앞뒤 아주 반듯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왜 건물들이 보면 모양이 좀 이렇게 토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건물이 아주 직사각형 건물, 반듯한 전면이 길고 뒤에는 좀 짧고 전면이 노출이 많은 그런 건물을 원하시는데 바로 이게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 위치해 있고요. 석촌 고분역은 9호선 황금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황금 라인을 주목하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황금 라인에 있는 통건물이고 게다가 석촌 호수가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이 고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임차 수요나 그 상가 이용객들이 아주 풍부하게 이렇게 아예 돼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일단 이제 도로망을 보시면 일단 서울 외곽 고속도로나 동부간선도로 또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 아니면 또 올림픽대로도 가까이에 강변 쪽으로 나가면 충분히 이용하시기에 편리하고요. 또 게다가 이제 초중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상가 건물이야 그래도 초중고 주변 아파트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가까이에 잠실 5단지 또 아주 지금 핫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또 집가도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이 경자년을 빛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1월이면 바로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1층부터 7층까지 가는 상가 건물인데 송파구 석촌동의 통건물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입지 요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석촌 고분역 9호선에서 근처고요.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역세권 그리고 또 석촌역뿐만 아니라 잠실역도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학군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전에 또 강조를 해주셨지만 석촌
호수와 정말 가까이 있다는 사실, 이쪽에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는 다 익히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권 살펴드렸고, 자, 이런 얘기 조금 더 첨언할 부분 첨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이곳을 중심으로 대형 업무단지들이 뭐 중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강남 또 업무단지가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남 중심 업무단지가 있고 또 삼성 무역센터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아주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시작으로 필두로 점점 커지고 있는 지역이죠. 또 잠실 업무지역,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업무타운이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또 문정 법조단지도 지금 이제 법조타운은 다 들어왔지만 그 업무단지나 이런 쪽으로 계속 쑥쑥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있는 과정이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 바로 또 이제 내년이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임차인 풍부하고 주변 개발에 따라서 또 지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보면은 이제 주변에 뭐 테마파크라든가 뭐 롯데타워라든가 롯데 쇼핑몰, 뭐 롯데 그 월드 있죠. 아이들 놀이동산도 있고 또 방이동 먹자골목 유명하죠.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 가락시장도 또 인근에 있어서 이용이 편리하고요. 게다가 또 이 중심부지만 뭐 호수는 호수, 또 한강공원 바로 나가면 또 한강이 또 넓게 펼쳐져 있죠. 예, 그다음에 또 올림픽공원도 가까이에 있고 오금공원도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게다가 석촌동 고분군도 가까이에 있어서 이 공원들도 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탄탄한 그런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호재 하면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잠실 운동장까지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단지 약 72만 제곱미터, 굉장히 강남에서 지금 이 현대자동차 허가를 받음으로써 강남이 또 지가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그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석촌 호수에 인근한 통건물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법조단지가 다 지어져 있고 다 형성이 돼서 거의 다 지금 입주가 거의 완료돼 있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인들 풍부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죠. 가락시장이 뭐 지하로 뭐 도매시장도 들어가고 경매시장도 들어가고 지상은 또 공원화도 하고 이래서 뭐 공연장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테마 그런 그냥 시장이 아닌 그렇게 쇼핑몰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이 또 깨끗해지고 정리되고 송파구가 반짝반짝 빛날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기대하는 이 호재거리인데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수서역이 그냥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뭐 그쪽에도 뭐 아파트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또 이쪽에는 또 그 지하철이 그렇지 않아도 3호선 분당선이 있지만 이쪽에 SRT 있죠. 또 GTX A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죠. 또 이제 그 위례신사선도 이쪽 가락시장 쪽으로 들어오니까 인근에 그만큼 이용이 풍부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위례신사선이 있죠. 아니요, 저기 위례과천선이 또 이쪽을 지나서 뭐 문정역을 거쳐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근의 교통이 요소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잠실에서 8호선이 별내선까지 또 그만큼 또 연장이 되니까 뭐 지하철이면 지하철, 개발 호재면 개발 호재 뭐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미 있던 것은 새롭게, 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처럼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사이즈가 있게 국제교류 복합주구처럼 이런 호재들을 잔뜩 품고 있고 교통 호재도 상당합니다. 지금 뭐 늘상 이야기 드리는 GTX 이야기 바로 여기서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위례 신사선, 위례 과천선 교통 호재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가 더 그만큼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송파구 석촌동의 이 통건물 그 가격적인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뭐 105억 원이지만 앞으로 또 더 가치가 또 오를 가능성이 많은 곳.
게다가 지금 이제 개포동 쪽에 아파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재건축이. 지금 송파구도 이제 아파트들이 점차적으로 다시 또 재건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새로운 아파트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또 같이 또 주변 그 건물이나 이런 집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탄탄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는 통건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1월 달,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임차도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임대가는 7억 원이고요. 월 수익은 3,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 대출을 5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대출금을 갚고도 뭐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48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분명히 남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창희 선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역삼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릉역으로 역까지는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이죠.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과 분당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오피스텔. 이사님,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제 선릉역에서 가까이에 있고 더블 역세권이고 또 이 테란로에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선릉역에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이 선릉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업무단지나 국제 업무단지 뭐 이런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뭐 그 일자리가 풍부한 곳, 그래서 많은 출퇴근 거리에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뭐 또 퇴근 거리에는 또 이제 블랙홀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많이 오가는 그런 곳에 위치한 또 업무단지가 충분히 받쳐져서 임차인들이 풍부한 그런 곳에 위치한 1.5룸이 되겠습니다. 작지는 않고 그래도 널찍한 1.5룸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형 호재 소식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코엑스에서부터 한전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원을 지나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72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지구조선 사업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향후 강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인데요. 다양한 개발들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오늘은 뭐 강남 속속들이 살펴드립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뭐 또 강남 그 자체죠. 강남구, 그중에서도 업무 중심지 바로 역삼동입니다. 자, 역삼동의 오피스텔 궁금해지네요.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제 일단 역삼동이지만 주소가 그렇게 돼 있고 선릉역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릉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2호선하고 분당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이곳에 뭐 업무단지나 직장인들이 많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테헤란로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게다가 이제 오피스텔이 예전에는 작은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즘은 1, 2인을 겨냥한 1.5룸입니다. 그래서 한 8, 9평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1, 2인이 생활하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살펴보시고 뭐 그렇게 선택하시면 옳겠고요. 뭐 무턱대고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위치가 일단은 2호선, 분당선, 선릉역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은 한 27.02에서 29.07로 약 8, 9평. 저기 보면은 강남은 0. 몇
제곱미터만 커도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땅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부지런히 하면 또 조금 저가로도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발품을 파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96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다가 지금은 이제 분양이기 때문에 10%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다가 혹시 중간에 전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분리형 1.5룸입니다. 그래서 1.5룸 같은 경우는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아주 요즘은 아주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요즘 뭐 호텔보다 더 잘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준공은 1년 남았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고 매매가는 4억 5천에서 5억 1,8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실까요? 예, 건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까지 위치해 있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이 또 내년에 완공되잖아요. 같은 시기에 이 입주 시기와 르네상스 호텔 완공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임차인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내부를 보시면 방과 거실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이 있게 방도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벽으로 막혀 있지 않고요. 또 이렇게 방문을 열어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내부도 방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는 꼼꼼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렇게 뭐 요즘은 인테리어가 워낙 호텔보다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오는 오피스텔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더군다나 이제 작은 것들은 조금 기피하니까 1.5룸으로 신혼부부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뭐 수납 공간도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준공입니다. 앞으로 준공 딱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오픈형 아니고요. 분리형으로 1.5룸 구조입니다. 옵션도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당연하고 여기에 TV까지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점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역삼동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뭐 여기 선능력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능력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뭐 선능력 하면 주변에 업무단지들 뭐 좌우 앞뒤로 업무단지가 풍부하게 있죠. 뭐 롯데칠성, 뭐 부지 개발도 지금 있고 영동대로 지하도시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또 되고 문정법조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양재 우면, R&CD 개발 특구 이렇게 뭐 개발지가 풍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지하면 선능력, 임차인 풍부합니다. 그래서 임차 걱정 안 하고 공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분당선 선릉역에서 역세권이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서 그럼 입지 여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요. 개발 호재까지 한번 쑥 가볼까요? 입지는 선릉역에서 우선 이제 선릉역이 바로 옆에 그 삼성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동이 개발이 되고 크게 이렇게 커지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선릉역이 굉장히 큰 수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72만 제곱미터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넓게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까지 널찍하게 개발하고 있는 그 삼성동 바로 옆에 선릉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나중에 그 수혜를 어느 정도 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 옛날에 뭐 지나가면 천지 개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언제나 될까 했는데 바로 내년에 이제 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뭐 우리나라에서 초고층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뭐 미래형 100년 미래형 개발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삼성동이 대단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옆에 요 지금 사업지 옆에 그 르네상스 호텔 그게 완공이 같이 이것도 내년 12월에 입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임차인 충분히 뭐
임차인이 많아야 수요와 공급을 원칙으로 수익도 더 보실 수 있고 나중에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뭐 왼쪽으로 보면은 뭐 롯데칠성 부지나 또 뭐 양재 우면 뭐 그런 개발 지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이곳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이 끊임없이 뭐 하다못해 도로 같은 경우는 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강남이 끊임없이 변모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로 강남구가 항상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분은 그러셔요. 아유 뭐 인천에서 전화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아유 인천이면 아파트 값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에 어느 그 가치 지역 가치에 투자를 하시는 거지 뭐 그 강남이라고 강남구는 조금 그렇게 1등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땅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고요. 또 도로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예, GTX A 노선도 이제 삼성동에 들어올 예정이고 또 C 노선, D 노선 다 들어오죠. 예, 그쪽에 뭐 2호선, 9호선 교통은 너무너무 편해요. KTX 북부 연장선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죠.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죠. 또 그쪽에서 또 가까이에 수서 광주선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뭐 그 교통의 요충지 한 하루에 60만, 100만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인구가 몰리고 게다가 이제 일자리가 120만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다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 강남구에는 50만밖에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거주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공략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삼동의 오피스텔 가격적인 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이제 1점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5천만 원에서 5억 1,800만 원이고요. 또 임대가가 이제 전세를 활용하시면 6,800만 원에서 7,400만 원인데 이건 또 그때 가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 시 예상은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면 2천만 원에 월 뭐 150만 원에서 17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8,800만 원이면 이런 핫한 지역의 오피스텔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만나보셨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이 요동쳤던 그런 해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오늘도 좀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송 보시고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죠.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가볼 텐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에 여기 오피스텔입니다. 개요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개요 정보 소개해 주실까요? 예, 본 물건은 이제 청라국제도시에 이제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밑에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했죠. 또 영종도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트리플 지역이 만들어지는 곳에 위치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청라하게 되면 이제 7호선 연장, 이 7호선 라인이 안쪽까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7호선 연장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청라 지역을 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본 물건은 이제 청라동, 청라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이제 시티타워 역이라고 해서 이 7호선 역이 하나 생기는데 거기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투룸 오피스텔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려져 있는 곳이 바로 송도와 또 영종도, 이 청라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면적은 83.58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33.45평방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인데 이게 이제 한 개 동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총 약 한 3개 동, 약 한 1000실 규모로 지어지는 메모드급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준공은 2023년 2월 달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10%, 그다음에 중도금 무이자로 잘 끌고 가시면 소액 투자용으로 적합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1억 9,500만 원으로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이제 2월 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입니다. 지하 6층, 지상 23층 중에 이제 8층에 있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세 개동으로 지어집니다. 이 세 개동 하게 되면 총 오피스텔 규모가 약 한 1000세대 정도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투룸 형태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일단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화려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옆에 이제 시티타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또 이제 빌딩이 하나 좀 만들어집니다.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롯데타워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전체가 어떤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광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타워 빌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광 명소로 찾게 되게 되면 그만큼 어떤 수요층들의 어떤 집객력이 상당히 좀 양호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옵션 자체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옵션이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옵션뿐만 아니라 이게 좀 그 식탁이라든가 어떤 그 식당의 어떤 부엌의 어떤 구조라든가 키친의 어떤 구조라든가 또 이제 그 거실에 대한 어떤 면적 자체가 다른 어떤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좀 큰 구조로 좀 나와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옥상 같은 경우는 또 하늘 정원으로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그만큼 옵션 자체가 잘 되어져 있고 또 1층 같은 경우도 옵션 자체 즉 안에서 이제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건물 내에 또 업무 지원 시설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어떤 활용도를 좀 극대화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특이하게 지하층에다가 이 주차, 셀프로 어떤 그 뭐랄까요 세차를 할 수 있는 세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택배함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편의시설은 잘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 뭐 부엌부터 해서 내부가 너무 멋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규모도 상당해요. 지하는 6층까지 내려가고요. 위로는 23층까지 올라가게 된답니다. 2023년 2월에 준공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건물 약간 뒤로 하고 청라국제도시 물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히는 모르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제4 여객터미널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어떤 동북아시아, 전체적으로 아시아에서 어떤 그 관광 그만큼 많은 세계인들이 이 인천 지역 또 인천공항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로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영종국제신도시, 또 송도 경제자유구역, 또 청라국제신도시로 이게 트리플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의 어떤 개발 계획의 어떤 확장이라든가 확장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또 송도국제신도시의 많은 어떤 인구 이율을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어떤 청라에 대한 어떤 기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이 서울하고 인접성이 상당히 좀 양호합니다. 이 청라 쪽으로 지나가는 인천공항 철도라든가 이 공항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뭐 강서지구, 마곡지구하고 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 또 어떤 그 경복궁과의 어떤 주변의 어떤 관광문화 시설을 충분히 좀 끌어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청라국제신도시 안에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대형 쇼핑타워, 또 시티타워, 또 하이테크, 또 로봇랜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또 송도국제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업무단지가 현재 좀 조성이 되고 있죠. 현재 또 하늘도시도, 하늘신도시도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영종도 하게 되면 어떤 문화관광시설이 이제 이 섬 쪽, 이 영종도 안쪽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최근에 뭐 미단시티 어떤 개발이라든가 또 이제 그 제3 유보지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 또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이 공항 분리의 어떤 중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 같은 경우도 이 첨단 산업단지가 또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문화와 어떤 관광 또 업무 시설이 복합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청라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현재 기존의 뭐 GM 어떤 대우 연구단지라든가 또 이제 청라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이 차벽원 연구단지가 조속히 좀 꾸며질 예정입니다. 또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이게 그 금융타운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 국민은행이 이쪽 안쪽으로 금융타운을 좀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S사의 대형 쇼핑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타필드가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한 2024년 정도면 이 안쪽으로 이제 스타필드까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안쪽 청라 쪽에 어떤 중심이 되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7호선 연장입니다. 현재 그 시티타워역이라든가 국제 업무 지역, 즉 커넬 쪽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는 역뿐만 아니라 본 물건지 바로 앞에 있는 이 시티타워역에도 이제 앞으로 역사가 생깁니다. 이 7호선 연장이 확장돼서 현재 공사가 이제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서울에 분포되어져 있는 많은 어떤 그 수요층들을 이 안쪽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물건, 즉 시티타워역에서 2023년에서 한 6년 정도가 되면 이제 역사에서 한 도보 약 한 3분 거리에 이제 투룸 오피스텔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이 배우 수요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고용 인구만 하더라도 약한 주변 지역, 즉 GM 대우라든가 주변 지역의 고용 인구만 하더라도 약 한 14,000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많은 어떤 그 업무 시설과 어떤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또 문화관광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송도, 그다음에 영종도, 청라 순으로 해서 투자 지역이 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청라 지역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인천광역시 하게 되면 이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청라 쪽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라 안쪽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면서 많은 입주가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서구 지역이라든가 남구, 이 남동구 쪽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서구 본 물건이 있는 이 서구 쪽 지역이 앞으로도 기대치가 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구 유입을 많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티타워역 하게 되면 이 7호선이 이제 연장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7호선이 연장이 되면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해집니다. 이 7호선 라인 자체가 이 직장인 수요층을 강남으로 출퇴근시키는 라인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7호선이 연장이 되게 되면 앞으로의 어떤 직장인 수요층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면서 앞으로의 어떤 인구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쪽 안쪽에 어떤 7호선 연장 사업이 이 영종도의 전체적으로 발전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어떤 사업이다. 이제 이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영종도하고의 어떤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뭐 영종대교와 이 청라를 연결시키는 그런 라인이 교통 라인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제3연륙교라고 해서 이 영종도하고 청라를 바로 직결로 연결시키는 이 도로가 또 현재 좀 하나가 좀 생깁니다. 2023년도면 개통될 예정인데요. 이 영종도에 이 제3연륙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철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교통수단으로 해서 어떤 문화의 어떤 관광시설 또 그 문화관광인들을 이제 그 영종도까지 직접적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주변에 살펴봤을 때도 산업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넓게 볼까요? 송도나 아니면 영종도 이쪽 국제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지하철 7호선이 연장됩니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과의 접근성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고요. 이 들어오게 되는 7호선 지금 시티타워역이 개통 예정에 있죠. 그런데 시티타워 자체만 해도 또 굉장한 또 호재가 된다는 사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시잖아요. 자, 가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이 본 물건은 이제 오피스텔 투룸 물건인데요. 투룸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2억이 채 안 된다.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주 적당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이제 시티타워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시티타워가 생기게 되면 여기 안에서 고용인구만 하더라도 약 한 2,000명 정도가 현재 고용인구가 발생이 됩니다. 현재 지금 그거 2018년도 이제 착공이 이루어져서 이제 관광탑이라든가 F&B라든가 논입 판매 시설이 좀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를 갖고 있는 것이 본 물건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이 약 한 8,2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본 물건의 어떤 준공 시기가 2023년도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가 상당히 좀 가능한 그런 물건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의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김광섭 이사님이 두 번째로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광섭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관악구 남현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4호선과 7호선이 지나는 이수역까지 근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이사님, 최근에도 이 어마어마한 교통호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당동과 이 서초구를 잇는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됐는데요. 이 서초역과 강남역까지는 이제 불과 이제 10분대에 좀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강남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관악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남현동의 생활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당 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초중고가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고요. 3일공원, 현충원, 까치탕 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관악산 둘레길까지 있어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선호하는 남현동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이곳, 관악구 남현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요. 이번에 관악구로 가보겠습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여기는 통건물인데요. 그러면 개요 정보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본 물건은 이제 2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이 사당역에서 도보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은 이제 구호가 약간씩 틀립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뭐 8번이라든가 10번 출구는 이제 사당동 지역이고요. 또 본 물건이 있는 4번과 5번, 6번 출구가 있는 곳은 이제 남현동 지역이 됩니다. 또 1번과 2번 출구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서초구, 이 방배동 지역에 위치했다. 그래서 세 개 구가 이 사당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당역 4번과 5번 출구에 있는 이 남현동 쪽 지역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약간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통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는 원룸 9개, 이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복층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가족도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은 2019년도 9월달에 이제 준공이 마무리된 물건입니다. 현재 임차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현재 좀 주인 세대가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매수인이 거주할지를 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좀 주인 세대만 현재 좀 비오는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매가는 현재 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어떤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 이제 9월달에 이제 준공이 됐고요. 이제 원룸이 이제 9개 주인 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알토란하게 좀 지어진 것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직장을 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어떤 그 수익 대비해서 좀 연금형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을 좀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좀 안성맞춤의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대지 면적이 약간 101.4 평방미터, 연면적은 약간 297 평방미터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원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CCTV가 6대나 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계단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가 좀 상당히 좀 세련되게 되어져 있어서 외부 같은 경우도 대리석으로 또 내부 같은 경우도 그 대리석에 못지않는 어떤 벽돌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장인의 어떤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위쪽에 그 사당 인터체인지죠. 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와 바로 직결되는 곳에 위치했다 보니까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또 주변 지역 자체가 먹자 상권으로 좀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어떤 편의 시설이 주변 지역에 좀 잘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안에 옵션 자체가 직장인의 어떤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 자체가 잘 꾸며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또 주인 세대 같은 경우도 복층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게 좀 쓸 수가 있고요. 또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대가족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대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주거 시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준공 완료된 따끈따끈한 신축이죠. 원룸이 9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플러스 주인 세대 따로 거주할 수 있는 투룸의 복층형 구조 따로 또 있습니다.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남현동입니다. 이 사당역 근처라고 하지만 사실 남현동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쪽에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사당역은 3개 구가 뭉쳐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당역, 즉 5번 출구 쪽 주변 지역이 이 남현동 쪽으로 좀 꾸며져 있다. 즉 관악구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바로 위쪽 같은 경우가 이제 동작구 사당동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오른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초구 이제 방배동에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당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당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갑니다. 이 황금 노선이고 어떤 주변 지역의 어떤 교통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라든가 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광역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떤 교통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좀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보시게 되면 이 서초구 방배동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초구 방배동 하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그 사당역 쪽 주변 지역, 남현동이라든가 사당동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 상승 비율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 즉 이수역 사당역 하게 되면 재개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즉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이수역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사당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나로 좀 묶어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수역 쪽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서 상당히 좀 현재 활발하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당역 쪽 하게 되면 사당역 쪽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버스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떤 그 철도공사의 어떤 부지,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 부지를 합쳐서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현재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어떤 집가 상승을 충분히 좀 예견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당역 쪽 주변 지역에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만큼 다른 어떤 교통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또 주변 지역에 그만큼 많은 임차 수요층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대가 상승과 이 집가 상승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호선과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당역 인근이라고 역세권이라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이쪽에 또 워낙에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 반드시 주목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가치 상승 충분하게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적인 측면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관악구 남현동에 건물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통건물이기 때문에 가격 더욱더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매매가는 17억입니다. 현재 지금 임대를 현재 거의 다 마쳤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전세 보증금이 약 한 13억 한 5천 정도가 현재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월세는 약 한 100만 원이 약간 못 뭉치는데요. 현재 좀 비어있는 호실이 내가 조금 투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월세 같은 경우를 약 한 250만 원까지 충분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7억이지만 그 예상 보증금과 현재 좀 대출을 조금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약 한 3억 4천 정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이 남현동과 이 사당동을 좀 약간 비교를 한다면 이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당역 쪽 주변 지역이 방배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전세가와 월세가를 비교를 한다면 그 주변 지역의 월세가와 어떤 전세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본물건, 이 남현동에 있는 물건은 약 한 17억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물건이 서초구 방배동에 있으면 약 한 23억에서 24억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구마다 집가가 틀리기 때문에 현재 남현동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그래서 평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주변 지역에 그 먹자 상권이 되어져 있는 곳에 본물건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고 주변에 어떤 녹지 공간이 잘 되어져 있으면 임차인들이 뭐 이렇게 쉽게 나가거나 또 들어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숙하는 어떤 그런 임차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차에 대한 어떤 공실, 거기에 대한 어떤 회전율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한 통건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16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1부는 2020년 주택시장 분석과 달라지는 세법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2부는요. 2020년 투자 유망 지역 분석 그리고 선점 전략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시가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20명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예약 전에 남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석 이사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04번, 서울전화 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